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수가 제법 많이 빠졌는데, 심플하게 정리해보면, 미국의 지표가 너무 좋았다. 너무 좋아서, 이렇게 되면 긴축을 세게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고, 긴축을 세게 할 것 같은 걱정이 되고,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고, 주식시장은 빠지고, 이런 구도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서비스업 PMI 지표만 놓고 보면, 미국은 경기 침체하고는 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준에서 자신감을 갖고 금리 세게 올릴지도 모르겠다. 이런 걱정을 하게 됐고, 실제로 2년물 국채 금리가 3.5%까지 올라가면서 금리 인상을 세게 할 것 같아. 이런 분위기를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달 FOMC 회의에서는 아무래도 0.75%포인트 올릴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7대3 비율로 0.5보다는 0.75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0.75 정도 올린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그동안에는 이게 피클 거야 라고 봤거든요. 그다음부터는 0.5, 0.25로 내려올 거야 라고 봤는데, 이게 더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까지 이제 투자들이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제가 뉴스는 이거 연합이 아니라 이제 MTN 뉴스인데, 어쨌든 그가 오잖아요. 예, 파월 의장이 8일에 연설을 할 텐데, 이 사람이 시장을 7일 연속 하락하는데 그 첫 번째 단초를 제공했던 게 파월 의장의 발언이었는데, 이 사람이 8일에 연설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투자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 연설 듣고서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연휴 때문에 없기 때문에, 일단 저 사람이 또 어떤 이상한 소리 할지 모르니 주식을 일단 팔고 보자.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정서,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긴장감이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을 좀 눌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블룸버그에서 나온 기사를 보면 아시아 태평양 지수 인덱, 그러니까 아시아 퍼시픽 인덱스라는 지표가 있는데,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의 어떤 지수를 산정한 겁니다. 2020년 5월 수준으로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율은 올라가고 주식은 빠지면서 이제 코로나 때로 빠졌다. 이게 실감이 안 나실 텐데, 우리나라로 보면 이게 우리가 보는 코스피 지수죠. 보면 이제 아직 7월 저점은 남아 있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달러 차트로 바꾸면 이미 깬 지 오래고요. 이건 주봉입니다. 잘 보시면 왼쪽에 2020년 코로나로 첫 번째 폭락이 나왔을 때, 그 다음에 그게 복원되고 큰 양봉으로 다시 회복됐을 때, 그러니까 2020년 3월과 6월에 나왔던 지수까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수는 사실상 코로나로 폭락이 시작되던 자리까지 밀려버렸다. 지금 경제가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 정도를 걱정하면서 시장이 빠져버릴 정도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안 좋았다라는 거죠. 이건 제가 잠시 후에 한번 또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6월 이후에 최대 규모, 거의 5천억 원에 가까운, 그동안에는 매도를 좀 자제하는 분위기였는데, 오늘은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다 던지는 분위기. 그러니까 그동안에 하락을 해도 기관 때문에 하락한다였지 외국인 때문에 하락한다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외국인들이 하락을 했고, 매도 종목을 보면 삼성전자 한 종목만 거의 55% 정도 집중적으로 매도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 빼고 나면 나머지는 다 자잘하게 판 거라서 의미가 없긴 한데,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매도를 해서 시장을 떨어뜨렸다. 사실은 약간 좀 냄새도 나죠. 그러니까 만기를 의식한 것 같기도 하다라는 냄새가 나긴 하는데, 어쨌든 그거는 그거고, 5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매도라면서 1350원 넘어가면서부터 긴장감을 보였던 외국인들이 1400원 근처로 가면서는 던지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제 말 바꾸면 여기가 피크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반면에 이제 코스닥 쪽 매수한 종목들을 보면, 이제 보시다시피 2차 전지 관련주,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엔터주들 이런 것들이 있고, 일부 IT 기업들, 심텍이라든가 유진테크, 주성 엔지니어링, 인탑스 이런 것들이 좀 포함됐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주들을 열심히 담죠. 에코프라, LNF, 첨보까지 담고 있고, 이제 결제 관련된 기업들이 좀 일부 있고, 그다음에 BH라든가 이런 아비코전자 이런 종목군들이 좀 있고, 그래서 2차 전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이제 골라 담는 정도의 어떤 흐름,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락할 때 매수하는 종목은 더 신경 써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좀 계속해서 좀 추적을 좀 해보시고요. 다음에 이제 이슈를 좀 정리해서 보면, 강달러가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속도 조절이라고 제가 이제 물음표를 딱 친 게, 다음 주에 CPI 나오거든요. CPI가 달러 강세의 1차적인 피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CPI가 예상보다 낮게 나온다면, 그러면은 물가가 또 정점이구나, 이렇게 되면 달러 강세가 거기서 일단 한풀 꺾일 가능성도 일부에선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투기 상품이 어느 정도 거래가 되기 때문에 투기 세력들이 먼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110을 넘긴 현재 위치 달러 인덱스가 여기서 과연 정점을 칠 수 있을 거냐, 이거 바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 이제 외국인들 매도가 오늘은 공포스러운 수준으로 나왔죠. 근데 이게 이제 과연 만기 때문인가? 이제 동시만기이기 때문에 이 만기가 지나가면 이제 이게 지나가면서 관련된 프로그램 매도가 지나가면서 좀 이게 기관 금융투자가 또다시 매도로 했는데, 저는 금융투자는 또 매수로 들어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도
그거하고 맞춰서 좀 바뀔까? 아니면 이제 이게 환율 1,400원 넘어가면서부터 오늘 규모 이상의 어떤 매도가 나올까? 요거 이제 만기 지나고 봐야 되는 거라 이건 사실 추석 끝나 봐야 되는 건데 어쨌든 내일 좀 조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를 전후해서 외국인들의 포지션 구축을 좀 볼 필요가 있고요. 사실 오늘 특징주는 별로 의미가 없는데 뭐 어쨌든 애플 결제 관련된 종목군들 2차 전지 일부 반도체주 중에서 일부 이렇게 이제 올라가고 그 외에 뭐 종목별로 골라가는 거라 특히 업종에도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이걸 꼽는 거는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투매가 한 번 더 남았나? 그러니까 이거를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사실 삼성전자가 오늘 달러 기준으로 120월선까지 빠졌어요. 삼성전자는 이게 제일 중요했던 거는 주봉에서 200주선이었어요. 제가 몇 달 전에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거기서 지지가 됐어야 된다라고. 근데 그게 깨지면서 여기까지 밀려온 거잖아요. 근데 지금 달러 차트 기준으로 120월선까지 왔거든요. 2015년, 2016년도 그때 당시에 깨졌던 그러니까 거의 7년, 6, 7년 만에 거의 굴욕적인 주가까지 빠진 거예요. 삼성전자가.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제가 1990년대 이후로 쫙 펼쳐가지고 한 겁니다. 삼성전자 상장이 쫙 펼쳐가지고 보여드리는 건데 120월선을 깬 사례가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IMF 때하고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이때 깨졌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우리나라의 어떤 시스템, 금융 시스템이 붕괴가 됐을 때고 2008년도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붕괴가 됐을 때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안 깨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서는 안 되는 건데 여기까지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게 지지가 되고 돌아서느냐 깨고 내려가느냐는 글로벌 증시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면 안 되는 자리인데 그래서 어쨌든 드라마틱하게 여기서 과연 돌릴 수 있을 거냐. 있는 힘껏 돌려야 되거든요. 돌리면. 그래서 만기 전후에서 이게 조금 물론 이제 9월 초라지 월봉이니까 뭐 더 이제 위협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대단히 중요한 기로점에 와 있다. 요거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신용이 너무 안 털렸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코스피는 좀 근데 신용이 좀 늘었는데 코스닥은 좀 신용이 줄어든 감도 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전체 신용 추이를 보면 안 줄었잖아요. 근데 신용이 털리지 않고 지수 바닥이 나오는 것도 사실 흔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신용을 털기 위해서 만약에 흔들면 제가 보기엔 코스닥 750 밑으로 가면 그때부터는 신용이 터지기 시작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750 밑으로 가면 그때부터 저점의 의미가 없어요. 예, 이 물량 때문에 1시 반 이후에 이제 급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이 좀 일부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조금 이제 코스닥이 아슬아슬해서 이제 ADR상 지금 과매도 내려와 있잖아요. 오늘 보시면 그제 과매도 내려오면서 어제 반등이 나왔죠. 오늘 또 과매도로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75 미친 과매도니까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다시 돌릴 수 있을 거냐. 요거 이제 중요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게 원달러 환율 월봉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우리나라가 1998년도 이후에 달러가 5개월 연속 올라간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하다못해 올해 같은 경우도 보시면 한 번씩 쉬잖아요. 그러니까 4달 오르고 쉬고 4달 올라가고 쉬고 이런 형태가 되면 됐지 5달 올라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보면 이번 달이 휘날레겠네. 물론 도장 깨기라서 더 밀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전통적으로 보면 1998년 이후에 5개월 연속 상승은 없었는데 이번에 그렇게 될 수가 있나? 그러면 여기서 슬슬 포지션 구축하는 쪽도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또 이제 주목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외국인 투자들이 삼성전자와 환율을 보면서 이제 좀 돌릴 생각이 있을까? 아니면 진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글로벌 금융위기급의 어떤 경기 침체로 가고 있는 건가? 이거를 가늠하는 하루 이틀, 2, 3일 정도의 굉장히 중요한 이제 기준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보면서 해석하시고 저도 이런저런 어떤 추측하는 건 있는데 제가 추측을 감히 말하기보다는 여러분들도 같이 보면서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 선입견 같은 건 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에서 고릴라 리서치 검색해 주시고 또 많이 이제 방문 그리고 카페 가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